오늘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최근까지 검찰에 계시다 나왔는데요. 변호사님을 모시고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성아동 범죄 조사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18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전민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나오신 지 정말 얼마 안 되신 분인데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검사에 대한 이미지와 저희들이 실제 검사 생활하는 것과 좀 괴리가 좀 크거든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속에 나오는 검사들을 보면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너무 한가해요. 막 바깥에도 나가고 사무실도 굉장히 넓고 제가 느끼던 실제 검사 생활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영화 같은 데서는 주로 범죄 현장을 직접 다니는 게 검사들인데 실제 검사들은 사무실에서 주로 서류 검토를 하고 공소장 작성 등 서류 작성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수원에 근무할 때는 아기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익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아기의 엄마가 아기를 그 저수지에 빠친 사건이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폴리스 라인 쳐지고 그럴 때는 현장에 나가기도 하죠. 마우나 리조트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어요. 외대 학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10명 넘게 이렇게 사망했거든요. 통상의 경우에는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기록들이 거의 산을 쌓고 있어요. 산을. 책상 뒤에도 쌓여 있고 복도에도 쌓여 있고 그 캐비넷에서 다 넣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방 안에 쌓여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검사실은 너무 여유로워 보이고 그런 점이 일단 저는 가장 큰 차이점으로 좀 여겨지더라고요. 술문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 여성 검사님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좀 회식 문화도 9시면 끝나는 건전한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접대 그런 부분은 일부 검사들의 한정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언론에서는 좀 과장되게 포장해서 영화 같은 데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문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된 건 맞아요. 2005년 전후였던 것 같은데 검찰 내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면평가라는 게 있었어요. 다면평가. 이제 부원이 부장을 평가하는 게 법무부나 대검에서 이제 평가서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게 나온 이후부터는 굉장히 그런 문화가 확 사라지는 게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2005년 전후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여성 검사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렇죠. 술 마시는 횟수 자체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뭐 9시에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술 마시는 기회 자체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업무량이 많습니다. 뭐 다른 회사원도 업무량이 많겠지만 주말에 하루 정도는 나가서 일해야 되고 매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야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 같은 것을 짧은 시간에 수정적으로 해야 되고 수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거든요. 업무량도 많고 긴장되는 일도 많고 자기가 결정한 것에 의해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업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요인들입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경우는 마음속에 있는 심증은 A라는 사람이 어떤 범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그걸 밝히고 싶은데 증거가 수집이 안 될 때 그때가 참 어떻게 보면 검사로서는 사실상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증거들이 1에서부터 10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1에서부터 5까지 증거는 그 사람이 죄를 졌다고 보는 증거고 6에서부터 10까지는 그 사람이 죄를 안 졌다고 볼 수 있는 걸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죄를 졌다라고 판단하면은 1에서부터 5까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6에서부터 10까지의 증거는 임의적으로 수집을 않는다거나 수집이 됐다 하더라도 가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해서 결국은 되는 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제가 요즘에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심리학 용어 중에 터널 비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터널에 들어가면 시야가 고정된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일단 이 사람이 유죄라는 심증을 갖게 되고 수사를 착수하게 되면 다른 증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는데 무시하고 기소할 것과 부합하는 증거는 맞는 증거구나. 그래서 쭉 밀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거는 좀 유의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검사 생활 때 제가 혹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수사기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심리학적 경향이 있다는 것은 좀 유의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역할의 차이가 분명히 져요.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사가 그거를 보완하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상위로 간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결정권한이 있는 검찰이
마치 경찰의 상위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오랜 기간 관행이 이루어졌던 건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많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경찰과 검찰의 어떤 협력자적 관계가 형성이 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형사소송법에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한다. 이렇게 명확한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형사소송 개정되면서 상호 대등 관계 경찰은 경찰대로 일컬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일컬하게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실무상으로 보면 크게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95%의 사건을 경찰에서 거의 대부분 다 하고 검찰에서 사후 보완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언론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맨날 싸우고 있는 것처럼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건 어떤 수뇌부 간의 어떤 기관 간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이지 실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협력 관계와 조화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수사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늦은 적이 있는데 이게 왜 늦게 됐냐면 길 통지가 이제 직원한테 됐는데 직원이 저한테 전달이 좀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한 10분 늦었는데 10분 늦으면 금방 연락이 와요. 금방 연락 받고 법원에서는 잠시 휴정하고 그 사이에 10분 안에 가니까 뭐 늦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보통 재판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재판들은 이렇게 쭉 연달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늦으면은 그 다음 것부터 하기 때문에 그게 막 완전히 홀딩되는 경우는 시간 단위로 잡을 때 2시 하나, 3시 하나 잡았을 때는 2시끼 빵꾸 나면은 3시 거를 할 수가 없는데 뒤에 기다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부터 진행하면 큰 문제가 안 돼요.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하면은 그럼 변호인은 어떻게 보면 왜 억울하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하시면 되는데 싸우려고 드는 분이 있어요. 검찰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했는지 막 싸우려고 하고 막 욕설 직전까지 막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 되는데 감정적인 것까지 같이 대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황당하기보다는 좀 감동적인 사연이었는데요. 변호인이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형이 의사였는데 사법시험 준비를 하는 걸 도와줘서 자기가 변호사가 됐는데 그 형이 영업이 잘 안 돼서 뭐 배임죄로 기소가 돼서 자기가 그 형을 변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사정이 이렇게 돼서 선처를 호소하면서 변호인이 울먹울먹 하니까 저도 좀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진술 거부권 또는 묵비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막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불끈하면서 저 사람이 오히려 잘못했는데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진술 거부권 또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 그런 사건에 국한해서 이게 사용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권리를 행사하라고 해도 별로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저가 묻기 전에 검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스스로 먼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사자한테 큰 소리 치면 증거다. 증거가 적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판장에서 화를 낸다는 거는 검사가 증거가 없으니까 화를 내거나 큰 소리 친다거나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서 저는 뭐 공판장에서 크게 화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인천에서 마약 전담 검사를 할 때였는데 부부가 다 마약으로 들어왔어요. 와이프는 별로 그런 어떤 마약에 대한 의지가 없었는데 남편이 이제 계속 마약에 손을 대다 보니까 부인까지 마약에 손을 대게 된 사건이라 와이프에 대해서 용서를 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검사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마약 어떤 조직의 사주를 받아서 뭔가 허위 제보를 저한테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 와이프도 풀어주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딱 진행했던 사람이었는데 허위 제보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는 정말 배반감이 느껴져서 그때 제가 굉장히 화냈던 기억이 나요. 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여러 좋은 직업들이 있지만 자부심을 가질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된 시간들을 검사님들이 보내고 계시지만 일을 함으로써 사회 정의가 조금 구현되고 빼앗긴 사람들, 피해당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변호사라는 직업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다양한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각자 직역에 장단점이 있어서 어느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하면 최적의 조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 판단자의 위치에 있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내부 결정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검사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변호사 업무하는데도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 대표님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검찰 내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검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증거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이런 증거가 있으면 불기소하고 그런 것을 계속 하다 보면 변호사가 되면 한 이 정도 되면 사건 처리가 되고 한 이 정도 증거량이면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죠. 오늘 좀 다양한 주제로 저희들이 직접 경험한 검사의 실상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번엔 좀 더 재밌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